지난 26일에서 27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결과입니다. 민주당 후보만을 놓고 봤을 때 1위인 정원우 서울 성동구청장이 30.8%로 2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 4.7%,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이 4.3%, 전현희 의원이 3.9%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24%, 모른다는 응답은 8.5%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24.6%로 11.8%인 나경원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7.8%, 신동욱 최고위원이 4.3%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33.4%, 8.4%를 기록했습니다. 1대1 가상 대결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만을 놓고 민주당 후보들과 양자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49%로 오세훈 시장 37.2%보다 오차범위 바뀐 11.8%포인트 높았습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오차범위 바뀐 13%포인트 높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에서 27일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년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결과를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후보만을 놓고 봤을 때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0.3%였고 이어서 김동연 현 지사가 17.6%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 뒤로 한준호 의원이 13.8%, 김병주 의원이 6.5%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26.4%, 11.6%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3%,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15.7%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안철수 의원이 1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36.6%, 10.6%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만을 후보로 둔 1대1 가상 대결에선 김동연 현 지사와 김병주, 추미애, 한준호 의원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김 의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중 추 의원과의 격차가 15.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 집안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보수의 심장에서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유력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초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일찌감치 출마를 처음 공식 발표했고 지난 29일에는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삼선의 추경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제가 평생 경제, 행정, 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합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위기까지 갔다 기각된 후 당내 지지를 얻은 추 의원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육선의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를 잘 알고 대구에 뼈를 묻어온 적임자로서 제가 거론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말쯤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 이외에도 4선의 윤재욱 의원과 김상훈 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원외에선 강성 지지층에게 보수 여전사라고 불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희망에 부응하는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홍석준 전 의원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도 원외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올해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네, 김준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네. 이제 대선 이후에 1년 안쪽으로 이제 있는 선거잖아요. 네. 요랬던 케이스가 이제 98년. 그다음 2회 동시 지방선거. 네. 그다음에 2018년이랑 22년 지방선거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1년 안쪽이면 그게 총선이 됐든
그러니까 2008년 총선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바로 그러니까 1년 이내면 그냥 여당이 이깁니다. 어지간하면 뭐 성격 규정을 하기가 그냥 일단 힘을 실어주자. 네. 일단 좀 해보자. 해도록 하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큰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요한 데서 진다. 그럼 그건 보통 이제 공천이 잘못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중요한 들면 데라고 꼽힌 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서울 부산이죠. 서울하고 예. 부산. 근데 지난번은 예를 들면 김은혜 대 김동연. 아 경기. 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때도 얘기 많이 나왔죠. 유승민이 됐으면 몰랐다 이런 얘기 이제 공천의 중요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서울 또는 경기, 부산에서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공천할 거냐. 그게 제일 아무래도 이제 핵심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 긴 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표율이 딴 데 선거보다 일단 낮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투표했는지 가장 기억 못하는 선거예요. 당 보고 찍었지. 네. 우리 동네 기초의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표율 네. 상대로 낮아요. 근데 이번 6월에 뽑는 사람 수는 몇천 명이잖아요. 그럼 출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누군가 관계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는 더 많습니다.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디 사돈의 팔촌 정도가 어디서 군의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는 오히려 좀 더 많을 수 있는 그 그렇죠. 독특한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남는 거는 이제 그 정권 심판이냐 정권 뭐 지지냐 요것도 있겠지만 네. 요 광역단체장이 차기에 대선 주자급이나 대선 대통령이 된 케이스들이 어쨌든 이명박, 이재명 둘 나왔기 때문에 차기 잠룡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네. 지방선거 진짜 그 우리가 많이 관심 없이 그냥 당 보고 이렇게 막 찍는 경우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매우 유력하니까 그렇죠. 공천 받으려고 위에 뭘 바치는 경우들도 좀 많죠. 있고 네, 많았죠. 네. 네.